네, 시장 진단과 함께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 오늘은요. 이창훈 한양대 경영대학 겸임교수이자 전 공무원 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이 굉장히 좀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가 오늘 다행히도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요로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정책 기대감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죠. 네. 몇 번 얘기했지만 PBR이 1배 근처에 오면 일단은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 추가적인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펀더멘털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한국 주식시장의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이나 여러 가지 주요한 섹터들의 성장의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만간에 미국의 FOMC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FOMC에서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런 것들을 글로벌 인베스터가 주시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배당 분리과세나 또 양도세 한도 이런 것들은 약간 투자 심리에 약간 영향을 주는 노이즈는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와 관련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이죠.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동안 연준 이사들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시사시킬 만한 키는 안 나올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예상인 것 같거든요. 동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잭슨 홀 미팅이라고 하는 게 휴양지잖아요. 원래 이제 폴 볼커가 원래 송원 낚시를 좋아해갖고 네. 거기 잭슨홀에서 휴가 겸해서 각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의견들을 나누고 그런 관행을 만들어 왔던 곳인데요. 몇 년 전에는 이제 잭슨홀에서 파월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해서 한번 시장을 크게 놀라게 한 네. 그런 기억도 있는데 제 생각에 이번에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데이터들을 보면은 관세의 본격적인 적용 이후에 확실하게 물가는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대신에 고용 데이터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으로 보면은 데이터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내겠다 이런 코멘트를 할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가 워낙 정기 금리 인하해라 하고 네. 파월에 대한 압력들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편향된 이야기보다는 되게 제가 보기에는 원론적이고 중립적인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립적인 코멘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조방원이죠. 조선과 방산, 원전, 모처럼 나란히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원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지금 원전과 웨스팅하우스를 두고 불공정 계약이다, 노예 계약이다 이러한 이야기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다시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별화된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저는 우선은 굉장히 이거 문제가 있는 계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증권사 코멘트들을 보면은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사실은 몰랐어요. 아니 그러면 네. 저도 시장에서 30년 넘게 일했던 사람인데 제가 몰랐다고 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몰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계약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공시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계약 체결 당시에 공시가 있었어야 하고요. 만에 하나 언론에서 이야기한 대로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체코 원전을 타결하기 위해서 급하게 했다. 그런 거면은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추가적인 공동으로 법인 설립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저는 생각에 조사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지금 만약에 국가의 이익에 반하게 이런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다시금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면피하기 위해서 또 국가의 이익을 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체코 원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한전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그때 가장 큰 기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우리가 체코 원전이 되면 그 다음에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곳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다 막혀 있는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그건 원래 그런 거다,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로서는 잘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그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이 다 그냥 폭망하는 거냐? 뭐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 자체가 과거에 그 미국의 그 원전 사고 이후에 지난 한 4, 50년 동안에 원전을 건설한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캐나다의 사모펀드가 지금 웨스팅하우스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 저 같으면 우리나라의 국부펀드들이 있잖아요. 네. KIC도 있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모펀드가 들고 있으면 차라리 웨스팅하우스를 비싸게 주고 사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빨대를 꼽았기 때문에 안 판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고음은 분명히 대한민국이 부리는 거고 그 빨대 꼽아서 일정한 수익을 가져가는 건 웨스팅하우스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건 한번 조사하고 만약에 뭐 미국의 준치로 하더라도 다시금 한번 조사한 이후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다고 아주 실망할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게 엄청난 호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가 누려야 되는 상당한 부분의 이익을 웨스팅하우스하고 나누게 되었다 이렇게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의 100조 원 원전 르네상스 아무래도 웨스팅하우스 주도로 이뤄지겠지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30여 년간 원전을 지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도 기회가 되겠다.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AI 거품론이 다시금 부각이 됐었고요. 오픈 AI의 CEO죠. 샘 올트먼이 AI 거품을 인정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그만둘 거냐? 아니다.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인 투자를 할 거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AI 산업과 관련해서 반도체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 반도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럼 AI가 어디서 거품이 터질 거냐? 근데 이제 역사적인 관점을 보면요. 거품이라고 하는 건 항상 유동성과 기대감이 팽배할 때 주식시장에 버블이 발생했었어요. 그리고 언제 터졌냐? 지나고 나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기가 버블이다 하는 거를 저희가 알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다 같이 한쪽 방향으로 생각하다가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할 때 네. 그럴 때 버블이 터집니다. 그래서 근데 그 버블이 언제 터질까 하는 시점은 역사적으로 보면 다들 예측은 안 되고요. 사후적으로 알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AI가 지금 시대의 흐름이냐? 그럼 시대의 흐름이죠. 시대의 흐름이고 끝났냐? 안 끝났죠. 진행 중인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비싸냐? 비싸죠.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면 여기서 버블이 터질 거냐? 그건 모르죠. 터져봐야 하니까. 그런데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왜냐면 과거에 저는 이제 경험하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가장 큰 버블은 밀레니엄 버블이었거든요. 인터넷 버블.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지금 지수가 한 800 이 정도 되잖아요. 그 당시 코스닥 지수가 3,000이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이 코스닥에 성장돼 있었던 기업들의 주가가 불과 1년 만에 100배씩 오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열광적인 시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이런 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많이 오르면 10배잖아요. 그때는 100배씩 올랐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버블의 시기는 다가가고 있지만
아직은 뭐 터질 시점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버블은 있습니다.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많이 오르기는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AI 산업을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점, 다시 한번 AI 관련주에게 매수세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AI에 대한 분석 들어봤고요. 다음은 제약바이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간다면 대표적인 수혜주로 제약바이오를 들 수가 있겠죠. 만약에라도 9월에 금리가 동결이 된다면 제약바이오 타격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의 폭이 얼마나 될 거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금리 인하의 폭이 25bp냐 아니면 50bp냐, B컷이냐 하는 건데요. 그런 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동결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시장의 충격이 저는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의 충격이 있을 거고 어느 섹터에 그럼 충격이 있을 거냐? 그건 성장주 섹터에 있겠죠. 뭐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고 물론 이제 제약 바이오 주식이 금리 민감주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많이 오른 빅테크 주식이나 AI나 성장 스토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주식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자동차 산업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직격탄을 맞으면서 자동차 산업 주가는 아직까지도 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외국인의 흐름을 따라가 보자면 외국인의 매수 상위에 자동차 관련주가 좀 들어오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더불어서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롱텀하게 보면은 뭐 사도 되죠. 네. 주가가 워낙 싸니까. 너무 많이 빠졌죠. 팔 사람들은 다 팔았고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섹터가 죽느냐? 그렇지 않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섹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다 하면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금방 올라갈 것 같냐? 상승의 모멘텀은 아직까지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승의 모멘텀, 단기적으로 상승의 모멘텀은 아직은 부재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K-팝의 열기가 대단하죠. 캐대언 흥행으로 인해서 엔터, 뭐 이제 김밥 관련주까지 좀 시세를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엔터와 콘텐츠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뉴욕을 갔었는데 네. 브로드웨이에 거기 가보니까 K-팝 스퀘어 있더라고요. 헤드라인이 K-팝 스퀘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길거리에서 제가 보스턴에서도 이 여러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네. 단체로 K-팝 음악을 틀어놓고서는 그 동영상 찍는 걸 봤는데 제가 이 K-팝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관세 영향도 없고 네. 그 다음에 앞으로 뭐 블랙핑크나 또 BTS나 다 컴백한다 그리고 뭐 등등해서 저희가 분명히 그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이익들도 작년보다 올해 보면 엔터 기업들의 이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밸류에이션 이슈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건데 제가 이렇게 주식을 보면요. 특히 우리나라 주식은 밸류에이션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장의 모멘텀이 더 중요한 시장인 것 같고 다만 뭐가 문제냐 많이 올라가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많이 느끼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성장의 모멘텀이 꺾이면 성장 스토리가 훼손이 되면 아주 급속도로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갖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한민국의 엔터 주식 경쟁력이 있느냐?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미국 현지에서 K-팝 인기를 직접 확인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또 관세 무풍지대로 불리고 있는 엔터주 앞으로의 성장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 이차군 전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당장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